유럽의 심장부에서 하나로 뭉친다. 유로 2024가 이제는 8강에 도착했습니다. 16강 혈전 끝에 8개의 팀이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16강에 이어서 8강에는 어떤 팀들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경기들을 가볍게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 저는 경기 결과를 맞추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8강 1경기, 이번 유로의 가장 유력한 두 우승 후보 스페인과 독일이 만났습니다. 스페인은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조지아에게 4대1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대가 조지아이기는 하였으나 16강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8강 진출을 확정지은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출장 정지나 부상이 없는 스페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독일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 또한 주어졌기 때문에 8강의 풀전력으로 나서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하베르츠와 무시알라가 득점을 올리며 덴마크를 2대0으로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덴마크를 만나 고전하나 싶었지만 개최국의 위험을 보여주었죠. 독일 또한 16강에서 자신들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독일의 수비진은 16강에서 결장했던 조나단 타가 복귀합니다. 슈러테백이 맡았던 자리로 돌아가 리디거와 다시 짝을 이룰 것으로 보이죠. 공격진에서는 사네가 비르츠 대신에 16강전에 선발 출전하였지만 8강전에는 다시 비르츠, 하베르츠, 무시알라 라인업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양팀 모두 이번 유로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지만 지금까지 경기력을 보았을 때 스페인이 쉽사리 패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개최국 독일의 유로 여정이 8강에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8강 1경기, 유로 2016 결승에서 만났던 두 팀이 유로 2024에서는 8강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포르투갈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는 16강에서 벨기에를 만나 승리하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1대0 베르통원의 자책골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8강까지 필드골 없이 올라온 팀이 되었죠. 벨기에라는 거함을 잡은 프랑스이지만 도무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이번 유로에서 데샹 감독이 중용해온 라비오가 경고 누적으로 8강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라비오를 대체할 자원으로는 카마빙가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포르투갈도 16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상대적 약팀으로 꼽혔던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120분간의 혈전을 펼쳤음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 코스타의 3연속 선방 덕분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예선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포르투갈은 8강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없지만 16강에서 120분간의 혈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디아스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페페나 호날두처럼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8강전에 온전히 제 컨디션을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프랑스와 포르투갈 모두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유로 우승 후보로 꼽혀도 이상하지 않은 팀들이지만 이번 유로에서는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누가 져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은바페와 호날두, 이번에는 호날두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8강 3경기는 부진의 잉글랜드와 돌풍의 스위스가 만났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16강에서 상대적 약팀이라고 판단되는 슬로바키아를 만났으나 탈락의 문턱에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90분 추가 시간까지 1대0으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에서 벨링엄의 바이시클 킥, 그리고 연장전 해리케인의 역전골로 가까스로 승리했죠. 잉글랜드의 유로 여정이 정말 16강에서 끝이 나나 싶었습니다. 잉글랜드는 8강전에 스톤스와 짝을 이루던 마크 게히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루이스 덩크가 대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카일 워커가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누가 선발로 출전하더라도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왔던 마크 게히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16강에서 잉글랜드의 좌측 수비를 책임져왔던 트리피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현재 좌측 수비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는 루크쇼뿐이지만 쇼는 아직까지 유로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죠. 사우스게이트가 부상에서 돌아온 쇼를 이번 8강에서 출전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위스는 16강에서 당당히 이탈리아를 탈락시키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예상에 틀려 화를 내셨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또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이탈리아보다 경기 내에서 훨씬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경기 내용까지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이번 유로에서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스위스는 자카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뻔하였으나 검사 결과 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16강에 출전하지 못했던 비드머까지 8강전에 복귀하여 스위스의 우측 수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죠. 여러가지 악재와 부진에 빠져있는 잉글랜드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스위스,
경기력만 봐서는 잉글랜드의 손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6강에서도 보여줬던 벨링엄의 클러치 능력, 그 외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까지 졸전 끝에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꾸역꾸역 4강으로 진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강 마지막 경기 강호 네덜란드와 다크호스 튀르키예가 만났습니다. 네덜란드는 16강에서 루마니아에게 3대0 대승을 거두며 올라왔습니다. 16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몇 안 되는 팀들 중 하나이죠. 특히나 코디 각포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출장 정지나 부상이 없는 네덜란드는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6강에는 베르바인이 선발 출전한 이후에 교체로 들어온 말런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그의 입지를 새롭게 했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8강에는 도니얼 말런이 선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공격진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다크호스 튀르키예는 16강에서 오스트리아를 만났음에도 2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은 3골 모두 코너킥에서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튀르키예의 데미랄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8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6강 매치에서 아마 가장 재미있었던 매치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었을 정도죠. 튀르키예는 8강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6강에 출전하지 못했던 수비수 아카이딘과 튀르키예의 주장 차라놀루가 출장 정지 이후 8강전에 출전할 수 있죠. 하지만 미드필더 유크세크와 퀘크치 모두 오스트리아전 옐로카드를 받게 되면서 8강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놀루가 한 자리에 복귀하며 웨즈칸이 남은 한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죠. 네덜란드와 튀르키예 모두 이번 유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굉장히 치열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16강에서 보여준 네덜란드의 공격력을 튀르키예가 쉽사리 막아낼 수 없을 것 같네요. 16강에 이어서 8강 또한 가볍게 프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로는 상대적 강팀들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역대급으로 아쉬운 유로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8강 대진표만 보더라도 다시금 기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유로 잘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